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만 명의 적군이 칼날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단 한 명의 인간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모든 위험을 뚫고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먼 옛날 피와 눈물로 얼룩진 삼국시대의 실제 기록 속에 전설처럼 새겨진 영웅의 발자취죠. 과연 한 인간의 용기와 충의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서기 184년, 한나라의 위세가 땅에 떨어지고 혼돈의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던 시절이었습니다. 황실은 무능했고 탐관오리의 수탈은 백성들의 고통을 극에 달하게 했죠.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황건적에 나는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고 동탁 같은 폭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천하를 유린했습니다. 그야말로 군웅할 거의 시대,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쓰러져가는 무자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 듯했죠. 이처럼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의 등장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난세의 부름을 기다리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운, 자룡. 훗날 삼국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이 될 인물이었죠. 그는 혈기왕성한 나이부터 비범한 무예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올곧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의를 다할 만한 진정한 주군을 찾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큰 뜻을 품은 이를 찾아 헤매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조운은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덕망 높은 유비, 유현덕이었죠. 유비는 비록 세력은 미약했지만 백성을 향한 깊은 마음과 대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조운은 유비의 진심과 겸손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비 또한 조운의 비범한 기량과 더불어 청렴하고 충의로운 기계에 감탄했고요.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두 사람은 처음 대면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훗날 촉한의 기틀을 다지는 위대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조운은 유비의 휘하에 들어가 흔들림 없는 충의를 맹세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합류는 당시 유비군에게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었음은 물론 훗날 그의 빛나는 활약들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첫 전장에서부터 그는 번개처럼 빠른 창술과 강직한 용맹함으로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신이 내린 장수처럼 그의 칼날이 번뜩이는 곳마다 적들은 혼비백산하며 물러섰죠. 유비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앞을 막아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고요. 그의 활약은 단순히 무용을 넘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인품과 지혜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운은 그렇게 유비의 곁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난세의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절망의 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조운은 그 모든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유비의 곁에서 난세의 희망으로 떠오르던 조운.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죠. 수많은 시련과 절망의 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시험대 중 하나가 바로 장판파 전투였을 겁니다. 아마 삼국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전투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텐데요. 때는 208년, 유비군은 형주 신야에서 조조의 대군에 밀려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유비는 백성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칠 수 없다며 수많은 민간인들을 이끌고 이동했죠. 그 행렬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길게 이어졌고 그 속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삶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러한 유비의 인간적인 선택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예 기병대를 보내 끈질기게 유비군을 추격했고 결국 당양 장판파에서 유비의 대열을 따라잡고 말았죠.
평화로운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전장이 펼쳐진 겁니다.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조조군의 창과 칼날에 유비군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피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죠. 유비마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비의 두 부인 중 한 명인 미부인과 아직 어린 아들 아두가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다는 비보였죠. 피난민과 병사들이 뒤엉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전장에서 어린 아두가 무사할 리 만무했습니다. 모두가 유비를 보호하기 위해 퇴각을 서두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조은은 망설임 없이 백마의 고삐를 돌려 거꾸로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만 명의 조조군이 맹렬히 추격해오는 죽음의 전장으로 오직 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한 명의 병사가 수만의 적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이 아닐까요? 하지만 조은에게는 무엇보다 유비의 혈육을 지켜야 한다는 강직한 충의가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압도하는 듯 보였죠. 조은은 마치 폭풍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적군 사이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창술로 겹겹이 포위한 적들을 베어넘기고 쉴 틈 없이 전장을 헤치며 미부인과 아두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쳐 쓰러진 병사들과 피난민들의 시신이 즐비한 그곳에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우물가에서 미부인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상처를 입은 채 어린 아두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미부인은 조은에게 아두를 부탁하며 자신이 짐이 될 것을 염려해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조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미부인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어린 아두를 갑옷 품속에 품은 채 다시금 적진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창과 칼날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조은은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한 손으로는 창을 휘두르며 길을 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두를 꼭 안고 말이죠. 그는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갑옷을 입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조은은 마침내 유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적군을 뚫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생명을 구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의 귀환은 단순한 병사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비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혼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다시금 피어올리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조은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의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때부터 전설이 되어 용기와 희생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죠. 장판파의 참혹한 전장에서 조은 장군이 보여주었던 기적같은 활약은 단순한 무용담이나 한 개인의 용맹함을 넘어 지쳐 쓰러져가던 유비군 전체에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듯 거대한 희망의 파동으로 퍼져나갔죠. 그의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비범한 용기는 절망에 빠져있던 병사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꽃을 지폈고 주군인 유비에게는 그 어떤 천금의 보물보다도 값진 절대적인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깊이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조은의 이름은 단순한 용맹한 장수를 넘어 한 시대를 관통하는 굳건하고 변치 않는 충의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장판파의 위대한 귀환 이후에도 조은 장군의 빛나는 업적과 눈부신 활약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유비의 세력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유비가 천하통일의 원대한 꿈을 향해 서촉의 전략적 요충지인 익주를 손에 넣기 위한 대규모 원정을 시작했을 때였죠. 이 대단히 중요한 전역에서 조은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서 길을 열었으며 험난하고 가파른 산악 지형은 물론 굳건히 버티는 적의 방어선을 맹렬한 기세로 뚫고 거침없이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창끝은 늘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위험한 곳을 향했고 뛰어난 지형 파악 능력과 예리한 전술적 판단으로 아군의 전체적인 진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마치 거친 물살이 휘몰아치는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오르는 용처럼 그는 어떤 난관 앞에서도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오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익주 점령전은 유비가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대업과 천하통일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승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헌신적이었던 조은 장군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적을 제압하는 무장이 아니었죠. 넓은 시야로 전장의 복잡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지쳐있는 병사들을 따뜻하게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웠으며 때로는 과감하고 기민한 결단으로 분리했던 전세를 한순간에 뒤집는 노련한 지휘관으로서의 면모까지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존재는 유비군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위나라의 조조군과의 치열한 대결이 한창이던 한중 전투에서도 조은 장군의 비범한 지혜와 담력은 더욱 빛을 발하며 전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군인 황충 장군이 조조군의 중요한 군량 수송로를 끊기 위해 출전했다가 오히려 수많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적진에 고립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죠. 조은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기병 수십 기만을 이끌고 황충을 구출하기 위해 거침없이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냉철하게 적의 겹겹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마침내 황충을 무사히 구출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은은 그저 용맹한 무인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통솔력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놀라운 대처 능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입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의 비상한 지략이 돋보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적의 대규모 병력이 조은 장군이 굳건히 지키고 있던 진영으로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자 조은은 놀랍게도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진영 내의 모든 깃발을 내린 채 병사들을 모두 숨겨버리는 이른바 빈성계책이라는 기발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적장들은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매복을 의심하며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죠. 조은의 너무나도 담대한 심리와 예측 불가능한 허를 찌르는 계책에 혼란스러워하며 머뭇거리는 그 짧은 순간. 조은은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던 병사들과 함께 적군을 기습하여 대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빈성계책은 조은 장군이 단순히 창을 능숙하게 다루는 맹장이 아니라 적의 복잡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허를 찌르는 탁월한 지략까지 겸비한 비범한 전략가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냉철한 결단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은 위기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했고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군인 유비는 조은의 이러한 눈부신 활약과 지혜를 크게 칭찬하며 그를 향한 깊고 변치 않는 신뢰를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